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안과 임동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이제 들면서 시력이 많이 이제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셔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제 이 말은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몸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해주셨다면, 네, 저는 이제 눈에 제한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우리 몸의 1000냥이면 눈은 900냥,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예전부터 강조가 되어 왔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뭘 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데, 그 안다라는 게 결국 I see, I know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 seeing is believing, 굉장히 어쨌든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작지만 그 기능은 절대 작지 않다라는 거를 아주 예전부터 많이 다들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다치시거나 하셔서 병원에 오셨을 때 노동력 상실률이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한쪽 손이 절단이 되거나 이제 양손이 절단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상실률이 한 50%, 75%, 한쪽 눈만 실명했을 때는 24%인데 양안을 다 실명했을 경우에는 전체 몸의 기능에서 97%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 구조를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안과는 너무 이제 따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흰자와 검은 자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검은 자는 말 그대로 눈의 기능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눈을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거를 단면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일 투명해서 눈 안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사실 검은 자가 검은색이 아니라 제일 바깥쪽에 있는 각막이라고 하는 제일 바깥층은 투명한 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수정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쪽 공간은 이제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 같은 물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눈 뒤쪽에 있는 이 망막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망막 중에서 시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를 하는 것이 황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경이 이렇게 눈으로 연결이 돼서 쭉 머리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 검은 자에 거의 이제 눈의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흰자도 사실은 이제 흰자 자체는 이제 공막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공막이 바로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막 바로 앞쪽에 결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막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명한 막이 뭐 충혈되거나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결막염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흰자는 사실은 이제 피나거나 염증이 생길 때 아프고 보기 싫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눈에 심각한 합병증이나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숫자를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환자분께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력과 굴절 상태, 도수입니다. 우선 이제 굴절 상태는 정확하게 이제 빛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맺히는 거가 정시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눈의 굴절 상태인데요. 나는 눈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서 굉장히 나빠요.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디옵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력은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도수가 적으면 눈이 많이 안 나쁘신 거고요. 마이너스 도수가 크면 많이 나쁜 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는 눈의 안쪽에 초점이 맺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근시가 다 마이너스 디옵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시는 망막의 뒤쪽 더 길어져서 이제 바깥쪽으로 초점이 맺히는 상태이고, 이 경우는 플러스 디옵터로 도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전부 다 도수가 크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둘 다 내가 플러스지만 나는 그런 시력이 나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시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저희가 눈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사실 그 동그란 게 완전히 동글하지 않습니다. 구가 조금 더 럭비공처럼 길쭉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초점이 여러 군데 맺히게 되는 경우, 그때 난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력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굴절력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시력표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 C자처럼 생겨있는 요 이름이 랜돌트 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굵기가 1.5mm, 그리고 지름이 7.5mm, 요 랜돌트 고리를 5m 떨어진 곳에서 분간할 수 있는 시력,
저희가 1.0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 3.0 이제 이런 시력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역산으로 계산을 하면 가능한 시력이긴 하지만 저희가 안과에서 정상적인 시력이다라고 했을 때는 1.0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실 그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이제 3대 실명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속 발병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이 3대 실명 질환이고요. 첫 번째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노인 안질환 발병률 1위로 되어 있고 이렇게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이 오는 거가 이제 백내장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안개 낀 것처럼 흐려 보인다, 퍼져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이제 굉장히 흔하게 그리고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신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내장은 못 느끼세요, 환자분들께서. 나는 녹내장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오셔서 말씀하신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따라서 이제 녹내장은 진단을 하려면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특히나 아니면 이제 오셔서 검진을 하셔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눈 뒤에 시신경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병이고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중심 시야는 마지막까지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 시력 1.0인데 녹내장이라고 나중에 이제 진단을 받고 굉장히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녹내장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검진을 반드시 받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황반변성. 요 세 가지가 이제 3대 실명 질환으로 되어 있고 황반변성은 시신경이 아니라 여기 황반 부위에서 염증이라든지 뭐 신생혈관 같은 게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노인에서 실명을 하는 질환 1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백내장이지만 백내장으로 요즘에는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황반변성 하지만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명 원인의 대표적인 실명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심 암점이 발생을 하거나 시야가 휘거나 굽어 보이거나 이것도 자가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검진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제 3대 실명 질환은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께서 노안을 이제 겪으시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조금씩 시작은 했는데요. 40대가 이상이 되면은 서서히 가까운 거가 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이라고 하면 이제 멀리랑 가까이 두 가지가 다 잘 보여야 되는데 이제 노안이 오게 되면 내가 멀리 맞춰서 교정을 해놨을 때 가까이는 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교정을 해둔 안경을 이제 벗거나 해야지 가까운 게 또 초점이 맞추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수정체가 결국에 눈에서 빛을 굴절시켜서 초점을 맺게끔 하는 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까 설명드렸던 제일 앞쪽 투명한 각막이 한 40디옵터,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한 20디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 끈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이 수정체를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사실 이게 작용이 잘 되니까 이걸 이제 조절 작용이라고 하는데 잘 되니까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가 딱딱해집니다. 이 투명했던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혼탁이 생기고 이제 그게 백내장인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 가까운 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까운 걸 볼 때 돋보기를 쓰셔야지 원래는 초점이 잘 맺히던 게 초점이 안 맺히고 멀리 가니까 돋보기를 써야 가까운 게 보이게 되는 증상. 이것이 노안이고 노안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결국 백내장입니다. 네, 백내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눈이 이렇게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투명한 창인 각막 그 다음에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면 망막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빛이 맺히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뚜렷하고 선명한 상이 보여야 되는데 백내장이 생기면 이렇게 투명했던 수정체가 뿌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빛이 모아지지가 않고 이렇게 다 퍼집니다. 퍼지니까 그 망막에 맺히는 상이 이렇게 뿌옇게 되고요. 대표적인 사진을 보시면 그냥 사진만 봐도 뚜렷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렌즈는 수정체는 이렇게 깨끗한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에 노화가 생기면 이렇게 1, 2, 3, 4, 5, 6단계로 점점 진해지고 결국 갈색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에 의한 백내장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저렇게 색깔만 진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혼탁도 같이 옵니다.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빛이 딱 한 점에 맺히지 못해서 백내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각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은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진인데요. 모네라는 아마 그 화가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네가 같은 장소를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그 작품인데 1899년에 이제 그린 연못이랑 1912년에 그린 연못이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둘 다 같은 장소를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얘는 백내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렸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10년 더 있다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못 사진을 보면 이렇게 선명하지만 백내장 환자들은 흐리게 뿌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시력 증상이 있으면 사실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 백내장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눈을 뭔가로 뾰족한 침 같은 것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으로 찌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 뭐 아프리카라든지 개발도상국에서는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백내장이 딱딱해져서 빛이 들어가는 거를 막고 있어서 침을 찔러서 백내장을 눈 뒤로 떨어뜨리는 이런 수술 방법을 카우칭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막았던 걸 없애기 때문에 환하게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은요, 저희가 다시 시력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실명을 한 환자가 다시 실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불가능한데 심청전에 보시면 신봉사가 가다가 넘어진 다음에 갑자기 눈을 떴다고 하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안과 의사들이 설명을 하기로는 넘어지면서 렌즈가 뒤로 빠져서 빛이 들어오게 된 그 예전 방식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이제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은 저렇게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초음파라든지 레이저 같은 최신식 장비를 사용을 해서 백내장을 수술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저렇게 뿌옇게 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이 자리에 투명한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정체를 없애고 나면 기존에서 굴절력을 담당하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경 렌즈에 해당하는 그냥 모든 환자분들이 다 다른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도수의 렌즈를 눈 안에다 넣어 주셔야 되고요. 간단한 영상인데 카메라를 보통 눈에다 많이 비유를 하고요. 렌즈를 통해서 필름에 상이 맺히는 것처럼 사람 눈도 똑같이 이렇게 망막에 상이 잘 맺히게 되는데 백내장이 있어서 빛이 퍼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파코머신이라고 하는 초음파 장비를 사용을 해서 백내장에 딱딱해져 있는 백내장을 제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르고 회복이 빠르고 간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됐고 눈을 크게 열지 않고서도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렇게 백내장을 다 제거를 하고 나면 백내장 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남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주머니를 남겨놔야 눈에다가 이런 새로운 인공수정제를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머니를 남겨놓고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주머니에다가 지금 인공수정제를 다시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인공수정체가 눈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빛이 잘 통과해서 망막에 깨끗한 상이 맺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백내장 수술의 그 대략적인 과정이고, 근데 환자분들께서 또 병원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백태가 꼈어요, 긁어내려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백내장은 긁어내는 병이 아닙니다. 백내장 아까처럼 이제 뿌옇게 된 렌즈를 제거하고 새 렌즈를 집어넣는 이제 그런 게 치료고요. 실제 백태라고 이제 백내장이라고 많이들 좀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익상편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흰자에 이렇게 빨갛게 살이 자라 들어오는 병인데 요거는 이제 긁어내는 수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투명한 렌즈가 눈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수정체가 없어지니까 아까처럼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가까운 거를 같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렌즈를 넣을 때 저희가 초점이 하나인 렌즈가 아니라 초점이 여러 개인 렌즈를 넣어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즉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노안까지 같이 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뭐 돋보기는 지금도 쓰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돋보기 쓰는 걸 많이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셔서 이제 요거를 좀 번외로 치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노안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수정체를 아까 삽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정체의 그 디자인이 좀 특수합니다. 굴절력이 서로 다른 렌즈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동심원이 있어서 빛을 여러 초점을 맺히게끔 만드는 특수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초점을 이렇게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여러 군데 매치기 함으로써 가까이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렌즈가 바로 노안 교정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일반 인공수정체를 써서 수술하게 되면은 멀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거나 중간 거리는 이렇게 흐리게 보입니다. 근데 노안 교정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까지 다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원거리는 이제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운전하거나 골프 치시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거리는 컴퓨터 거리 정도입니다. 마주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근거리는 책이나 휴대폰, 훨씬 더 가까운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백내장 수술은 일반 인공수정체를 쓰기 때문에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하고요. 노안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안경이 필요 없이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를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게 노안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저희가 쓴다고 해서 젊었을 때 보던 그 굴절력을 되살려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안 자체는 사실 이 렌즈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는 거가 안 되면서 생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나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변화인데요. 이거를 수정체 조절력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써서 초점을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에 맺히게끔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가까운 걸 많이 본다든지 작은 글씨를 본다든지 정밀 작업하신다든지 이때는 돋보기를 써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작업거리에 대한 편차가 있고요. 조명과 거리를 적절히 맞춰줘야지만 최대의 효과를 보입니다. 수술 전에는 이렇게 멀리가 잘 보이고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데 수술 후에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이는데 이제 먼 거리는 보이는데 중간 거리 어느 정도쯤에선 또 안 보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잘 찾아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퍼져 보이거나 번져 보이는 것 같은 시력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 걸릴 수 있고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단초점 적응 못하시는 분들은 단초점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망막이나 녹내장, 시신경 이상 있으면 사실 권유드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난시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으면 퍼져 보이는 건 맞는데 퍼져 보인다고 다 난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레이저 난시 교정술을 통해서 교정을 해드리고 또는 이제 난시 교정용 렌즈를 사용을 해서 또 난시를 같이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노안 교정과 난시 교정을 같이 하면 젊었을 때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짧게 안구 건조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특히 노인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의상으로 봤을 때는 증상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안구 표면이 안 좋아지는 그런 병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근데 이제 눈물이라고 하면 단순히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지질 수성 점액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따라서 치료를 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 성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인공누액이 필요하고 염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항염증 안약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검염이라고 해서 눈곱 자주 끼시고 아마 눈물 자주 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안검염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검염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일단 정기적으로 안과 진찰을 해서 이러한 대표적인 3대 실명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백내장은 있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고 노안 교정 수술도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 안검염을 같이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사실 앞에서는 강조를 드리진 않았는데 스마트폰은 되도록 적게 쓰시고 이제 멀리 보고 눈을 좀 쉬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강의 오기 전에 여기 이제 헬스 에이징이잖아요. 저 웰 에이징 센터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이 강의가 사실 5만 뷰가 됐었어가지고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모든 분들 웰 에이징, 헬스 에이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